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그죠?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알파 G는 마이너스 2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9S가 있습니다. 평면 알파에 접하는 두 구 S1, S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림이 보이죠? 봐, S1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S2의 반지름은 S1의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S1과 S2는 모두 S에 외접하고 또 S1과 S2끼리도 서로 외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봐, S1, S2의 중심을 각각 O1, O2라고 할 때 직선 O1, O2가 평면 알파와 이루는 예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는 7분의 1이다 그랬네요. 그죠? 이때 삼각형 O1, O2의 평면 루트 15x 플러스 7g는 이꼴 1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a일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O1, O2의 지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평면 G는 마이너스 2보다 중심들이 전부 위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보 O1과 O2가 평면 알파와 이루는 예각 세타에 대하여 그랬잖아. 자, 그런데 봐. 결국은 이 평면 G는 마이너스 2로부터 이 O1과 O2의 높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당연히 O1보다는 O2의 반지름의 길이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맞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요 라인이 G는 이꼴 마이너스 2 위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O1의 반지름은 3인 거 알고 얘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놓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쪽으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는 거지. 요렇게. 그지? 그러면 봐. O1과 O2 사이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 3 플러스 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이 O2와 H 사이의 요 길이는 바로 R-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대충 그린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놈이 이루고 있는 각, 요게 바로 세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3 플러스 R분의 R 빼기 3이 이꼴 7분의 1이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7R 빼기 21은 R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자, 6R은 얼마? 24니까 R이 이꼴 4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따라서 S와 S2는 반지름이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S1은 반지름이 3인 놈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까지만 일단 알아두고, S2의 반지름이 4라는 것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삼각형 O1, O2 요 삼각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을 우리가 요쪽에다가 따로 그려보면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그려졌잖아. 근데 봐. 여기가 O1일 때요. 여기가 O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얘네들이 지금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 되는 거죠. 요놈 3이고 요놈 4니까. 그지? 그 다음에 O1과 O2 사이의 요 중심 사이의 거리도 7이 됩니다. 반지름 3에 반지름 4니까. 그럼 당연히 O와 O2 사이의 거리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 2등변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 요게 딱 2등분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때 요 놈을 높이로 본다면, 그지? 77에 49에서 얼마 빼는 겁니다. 4, 4, 16을 빼는 거니까, 그지? 요 놈은 루트 33이 됩니다. 그치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삼각형 O1, O2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구나. 4 루트 33이 되는구나. 요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계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이 평면 알파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그죠? 정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평면 요놈과의 이루는 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알파와 이루는 각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러는데 일단 한번 관심을 갖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잘 봐.
여기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다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그죠? 요렇게 되면 여기가 정확하게 얘를 반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4가 됩니다. 그러면 봐라. 요 점 있지? 요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요 m까지 요 높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높이 2와 높이 4의 딱 중간이 되겠죠. 여기가 3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봐라. 이 O1점과 M점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O1과 M은 평면 알파와 뭐해? 평행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봐. 이 알파를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O1과 M이 평면에 포함될 때까지 이렇게 쭉 올려보자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봐. 그 올린 평면을 여기다 이렇게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O1과 M이 이 평면 위에 이렇게 놓이는 겁니다. O1과 M이 평면 위에 놓이는 거고요. O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디쯤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겠죠. 여기가 O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봐. O2에서 이렇게 뭘 내린 거야? 지금 수선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야. 아,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린 거죠.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맞습니까?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직각이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봐. O1과 M이라는 요 선분이 결국 요 평면 O2, O1, M과 그 다음에 요 평행 이동시킨 요 평면의 교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요놈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이 서로 직각을 이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결국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놈도 직각을 이룰 거고 결국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요 각이 결국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O2M의 길이가 이미 얼마인 걸 알고 있고요. 요 길이가 4인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 요 길이가 결국 요 길이가 되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 요 높이가 3이고 높이가 4니까 요 길이는 1이죠. 그죠? 예, 따라서 우리가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사인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인 값이 4분의 1인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 밑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5가 되고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놈은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럼 봐. 왜 우리가 이 삼각형 O1, O2와 평면 알파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에 대해, 그죠? 코사인 사인 값을 구해냈느냐 이겁니다. 그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봐라. 얘가 지금 그냥 외접한다고만 돼 있지 정확한 위치가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9S1과 9S2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9S1과 S2가 이 9S에 외접하면서 그죠? 쭈루루루루 요 둘레를 한 바퀴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요놈이 9S고요. S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요놈이 S1, 요놈이 S2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1, S2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9S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씩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회전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얘네들의 중심을 연결한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삼각형들만 본다면 요거 다 9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요 삼각형이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삼각형이 빙그르르 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가 평면 알파와 이루고 있는 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평면 알파와 평면 요놈, 그지? 루트 15x 플러스 7g는 이꼴 1이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하는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평면 O1, O2,
그 다음에 O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그냥 구하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를 매개체로 요 삼각형과 알파가 이루고 있는 각, 그 다음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으로부터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는 0, 0, 1인 걸 알고 있고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루트 15,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0, 7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다라면 코사인 베타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거 크기 1이죠? 자, 이거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 15 플러스 49가 됩니다. 이거 분의 얘네들의 뭐예요? 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8이 아니라 7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죠? 0, 0, 7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코사인 값은 그지? 요거 얼마입니까? 8 되네요. 그래서 8분의 7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여기다 삼각형을 또 그려보는 겁니다. 자, 요 각이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놈이 8이고 요 놈이 7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 됩니까? 요거 루트 얼마? 15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베타는 8분의 루트 15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베타는 8분의 7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을 다 구해냈는데 이제 우리는 뭐야? 이 삼각형 O51, O2와 평면 루트 15x 플러스 7g는 이꼴 1이 이루고 있는 각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지금 이 두 놈은요, 어떤 평면이 있어. 평면 알파라는 놈이 있을 때, 그치? 이 한 놈이 코사인 8분의 7을 이루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면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요 평면이 알파고요. 요 평면이 루트 15x 플러스 7g는 이꼴 1이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이 삼각형 O51, 포함하는 평면이 지금 이 알파와 특정한 각을 이루면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고 있다라는 거지.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요 하늘색 평면이 우리가 보는 루트 15g 플러스 7g 이꼴 1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듯이 요 삼각형이 이렇게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빙그르르 돌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각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그럼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최소가 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돌려서 봤을 때 요 평면이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보일 때가 있겠죠? 그 직선으로 보일 때 얘도 이렇게 딱 직선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지금 파란색 직선으로 보이는 요 놈과 XY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베타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삼각형. 요 놈과 XY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최소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요 밑바닥과 이루고 있는 요 각이 우리가 지금 알파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평면이 밑바닥과 이루고 있는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베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최소값은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여기 위에 있는 요 주황색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을 그죠? 요 평면에 정사형시켰을 때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코사인의 베타 빼기 알파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됐죠? 그럼 봐라. 코사인의 베타 빼기 알파라는 놈은 어떻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그 다음 플러스 사인 베타, 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그치? 자, 코사인 베타는 8분의 7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코사인 얼마입니까?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4분의 루트 15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는 8분의 루트 15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인 알파는 4분의 1이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32분의 8 루트 15가 되고요. 얘는 결국 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자, 끝났네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그 정사형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건 아까 삼각형 얼마? 5, 5원, 5, 2의 넓이가 4루트 33이었죠? 네, 결국은 4루트 33에다가 코사인의 베타 빼기 알파를 곱하면 되는 거야. 즉 4루트 33에 4루트 1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루트 33에 루트 15를 곱하는 게 되는 거고 요놈이 바로 A입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3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곱해보시면 우리가 495가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